시어머니는 일기장을 남기고 떠났다. 상자는 색이 바랜 신발 상자였다. 위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3개월을 그것을 건드리지 못했다. 보기 싫었다.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3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 그 세월이 뭐였는지는 명확했다. 견디는 것. 그것뿐이었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첫 해. 밥을 지었다. 냄비에 밥알이 조금 타붙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 끼도 아니고 계속 같은 말을 했다. 밥을 이렇게 해? 화났다. 밥이 밥 아닌가. 내 방식대로 지은 밥인데 왜 계속 지적하는지 몰랐다. 그래도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 방식으로 했다. 불을 약하게, 시간을 정확하게. 밥이 좀 더 희고 부슬부슬해졌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게 더 싫었다. 마치 내가 지은 밥은 원래 틀렸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인정받지 못한 기분. 그 기분이 쌓였다. 나는 시어머니 방식을 완벽하게 배웠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방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싸운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 시어머니가 아이의 옷을 갈아입혔다. 내가 입혀준 옷. 계절에 안 맞는다고, 색깔이 예쁘지 않다고. 나는 화났다. 또 내 선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또 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분. 아이의 손을 잡고 거실을 나갔다. 엄마, 제 방식이 있어요. 얼마나 차갑게 말했는지 기억난다.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도 기억난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 순간부터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따뜻했던 게 차가워졌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밥을 조금 남겼을 때. 저녁 식탁. 아이가 밥을 조금 남겼다. 보통은 아무 일도 아닐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아이 입에 숟가락을 집어넣었다. 밥을 남기면 안 돼. 먹어. 나는 화났다. 엄마, 아이가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게 뭐라고. 음식을 낭비하면 안 돼. 그 한마디가 자꾸만 떠올랐다. 마치 나는 아이의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처럼 들렸다. 마치 내 판단이 아이의 배고픔보다 중요하다는 뜻처럼. 결국 나는 아이에게 밥을 남기지 말도록 강요하기 시작했다.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도록. 시어머니가 뭐라고 안 해도 나는 스스로 이 규칙을 지켰다. 아이는 밥 먹는 시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밥을 맛있게 먹지 않았다. 그냥 먹었다. 기계처럼. 엄마의 눈치를 보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다. 아이가 너무 강해요.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음식도 자기 방식대로만 먹으려고 해서 도시락 먹는 시간에 문제가 생겨요.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집에선 그냥 아이인데 학교에선 왜 그럴까? 그리고 음식, 밥. 갑자기 이해가 됐다. 아이가 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다. 아이가 자신의 배고픔마저 무시하는 법을 배운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를 피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 평소처럼 강하게 안지 않았다. 마치 아이가 깨질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아이가 시어머니 품에서 놀랐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안긴 게. 나는 그 장면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뭘 했는지. 3년이 더 흘렀다. 아이는 학교에서 조금씩 변했다. 친구들과 지낼 줄 알게 되었다.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그대로였다. 차갑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르게 변했다. 아이를 보는 눈이 부드러워졌다. 말수도 줄었다. 마치 내가 이미 다 했으니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병에 누웠다. 갑자기였다. 병원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자꾸만 작아 보였다. 손도 작았다.
얼굴도 작았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30년의 모든 게 목에 걸렸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뭘 많이 못해줬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이 떨렸다. 그 손을 잡는 순간 30년이 한 번에 밀려왔다. 모든 말 못한 말들, 모든 화풀이, 모든 외로움.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아니야. 넌 잘했어. 아주 잘했어. 나는 울었다. 정리되지 않은 옷장을 열다가 색 바랜 신발 상자를 발견했다. 위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상자 안에는 일기장이 있었다. 처음부터 읽었다. 오늘 며느리가 국을 쏟았다. 화낼 뻔했다. 그런데 멈췄다. 생각해보니 나도 젊었을 때 그랬다. 내 엄마는 날 맞았다. 소리를 질렀다. 나는 며느리를 맞지 않겠다. 이 악순환을 누가 끊을까? 내가 끊어야겠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가 없어짐으로써. 아침에 밥을 지었다. 며느리가 지은 밥보다 맛이 좋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을 찾는 거다. 나도 한 번은 그럴 기회가 있었을까? 이 며느리가 가진 것들.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 손녀를 봤다. 엄마가 입혀준 옷을 입고 있었다. 계절에 안 맞고 색깔도 이상했다. 하지만 손녀는 그 옷 속에서 행복해 보였다. 자기 엄마가 골라준 옷이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었나? 내가 30년 동안 뭘 놓친 건가? 아이가 웃는 게 중요하지 옷이 뭐가 중요한가? 며느리가 내게 말대꾸했다. 화낼 뻔했다. 하지만 그건 좋은 거다. 이 여자가 자신을 지킬 줄 안다는 거니까. 그리고 내 딸 아니 손녀도 이 강함을 배울 거다. 세대로 전해지는 자유. 그게 뭔지 이제 알겠다. 손녀가 밥을 남겼다. 나는 아이에게 더 먹으라고 했다. 그것도 습관이었나. 내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손녀의 눈빛이 무서워졌다. 아이가 공포를 느꼈다. 밥 때문에? 아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만든 이 공포감. 내가 전물림한 이 두려움. 멈춰야 한다. 오늘 아이가 밥을 남겼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며느리가 아이를 강요했다.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말하면 며느리가 더 강해질까 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물러나는 것뿐이다. 며느리와 나의 관계가 차가워졌다. 나는 참는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이 차가움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며느리가 자신을 찾는 시간이기를. 손녀가 내 품에 안겼다. 평소와 다르게. 엄마한테서 벗어나 나한테 와서 안겼다. 아이의 손가락이 내 팔을 더 세게 쥐었다. 이 손가락이 느끼는 안정감. 내가 주는 안정감. 이게 사랑의 한 방식이구나. 말 없는 기다림도 사랑의 한 방식이구나. 병이 나을 것 같지 않다. 의사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는 안다. 더 이상 많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괜찮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아니, 안 했다. 말로는 안 했고 침묵으로 했다. 그 침묵이 며느리에게 전해져야 한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울었다. 내 손을 잡으며. 이 손 잡음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미안함. 그보다는 깨달음일 것 같다. 이 며느리가 뭔가 이해했다는 느낌. 그렇다면 난 죽어도 좋겠다. 내 손자 아니 손녀가 엄마 손에 구부러지지 않고 설 수 있다면. 나는 울었다. 오래 울었다. 모든 게 반대였다. 시어머니가 나를 밀어낸 게 아니었다. 풀어놓은 거였다. 시어머니가 못해준 게 아니었다. 하지 않은 거였다. 참으로. 시어머니가 화낼 때마다 그걸 삼키고 내가 차갑게 말할 때마다 그걸 받아주고 내가 아이를 강요할 때마다
물러나주던 그 모든 행동이 사실은 사랑이었다. 딸을 데리고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할머니가 이걸 다 썼어? 응. 왜? 우리한테? 할머니가 우릴 사랑했으니까. 할머니는 우릴 사랑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딸이 한참을 생각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엄마 할머니는 그냥 사람이었네. 할머니는 그냥 사람이었어. 맞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단지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소중했다. 이제 나는 다르게 본다. 내 딸을, 내 손녀를. 그들 손에 내 손을 얹을 때 시어머니의 손이 흐르는 걸 느낀다. 미안함이 아니라 자유로. 내 딸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 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냥 본다. 지켜본다. 언젠가 그 딸도 엄마가 될 것이다. 그때 아이가 자신을 선택할 수 있기를. 자신의 몸이 뭘 원하는지 들을 수 있기를. 어느 날 나도 시어머니가 된다. 그때도 나는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물러날 수 있다. 내 며느리가 자유롭기를. 내 손녀가 누군가의 엄마 아래 구부러지지 않기를. 내 증손녀가 부드러운 손으로 성장하기를. 그게 시어머니가 30년 만에 준 선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선물이 된다.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가끔 꺼내본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게 달라졌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딸의 이름을 적으며. 아직 빈 일기장이다. 하지만 언젠가 채워질 거다.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